26명. 지금 여의도는 이 숫자를 두고 정면으로 갈라졌습니다. 대법관 26명이 전부 한쪽으로 채워진다면 국민의힘 대표가 던진 상상인데 여당은 꼼수를 숨기는 말이라고 받아쳤어요. 민심이 어디로 흐르는지 읽어드리는 민심의창입니다. 오늘은 이 공방을 양쪽 말 그대로 나란히 놓고 봅시다. 어느 쪽에 고개가 끄덕여지는지는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기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까지 나섰습니다.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겉으로는 사전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이지만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해서 대법관을 늘려놨고 그 대법관 임명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고 싶은데 조기대 대법원장이 그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규정은 명확합니다. 대법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해서 국회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는 국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해야 될 이유도 없고 조율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대법관 26명이 친명 대법관으로 채워진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대법원에 정의가 있겠습니까? 공정이 있겠습니까? 결국 판결의 기준은 권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법부 붕괴는 결국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입니다. 모든 독재는 사법부 파괴에서 출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마지막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멈춰 세운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라도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고 재판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사법부가 싸우면 국민도 함께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한다면 결국 국민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지금 들으신 게 발언 원본입니다. 그럼 청와대는 뭐라고 할까요? 국회에 나온 답변입니다. 임명권이 침해됐다는 얘기에 공감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일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반발하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따져 물은 겁니다.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제청한 행태에 대해서 청와대 내에 강한 불쾌감이 공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서면 제청에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부분 침해됐다고 맞섰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저 과정을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법적인 문제 이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헌법에 보장돼 있는 추천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관련돼서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대통령이 관행에 어긋났다. 대통령의 좋습니다.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당 대표가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23년 전 사례를 꺼냈어요. 노무현 대통령 얘기였어요. 여러 현안 중에서 몇 가지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서 표면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003년이었던가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최종령 대법원장이 서성 대법관 후보로서 김용담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을 때 사실 대통령실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잘 맞지 않았고 그래서 김용담 후보를 제청했을 때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만은 지켜져야 하고 그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고 그게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기본이라는 신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령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수용하고 임명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래도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그 신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런 결단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대표의 답은 이랬습니다.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절차 전체를 정상화할 문제라는 거죠.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그 대법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님 때 말씀을 주시면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지만은 사법 또는 법치 전체 차원에서 수용했던 노 대통령님의 결단을 좀 감안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러한 정치적 결단을 요청하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기는 맞는 것 같다라는 또 그런 맥락을 또 이렇게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잘 감안하겠습니다. 20여 년 전의 일인데 2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이제는 사실은 어느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전체적인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의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바로받았습니다. 판사 출신인 그의 헌법 해석은 정반대였어요. 저는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데 있어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취지를 그대로 살리는 것이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다.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을 규정하고 있고 그 견제에 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의 제청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아무리 제청을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라는 문턱을 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또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하는 저는 국회의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그동안 절차적으로 여러 이전에 관행이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대통령실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또는 조율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헌법 해석이고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존에 조율을 해왔었다 또는 협의를 해왔었다 그 절차를 지켜야 된다 아니면 지키지 않았다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절차적 문제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저는 지금 그거에 당부를 따지면서 이것이 계속 이슈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측면에서 절차적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방 밑엔 더 오래된 논쟁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재판 독립, 법관 독립은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등 사법부 내부의 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과 하급심법관의 임명, 전보 등 막강한 인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왕적 대법원장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전무후무한 속도전도 이 구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소부 배당 당일 전원 합의체로 넘겨졌고 불과 9일 만에 선고됐습니다. 말의 공방은 이제 거리로 그리고 국회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 지시에 따라 법집하게 조의되는 물러나라는 현수막을 전국에 건 더불어민주당. 휴일에도 조 대법원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패싱하며 제청권이 아닌 대통령 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하려 했다며 사법 독립을 방패막이로 악용하는 정치판사, 희대의 대법원장 등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인이 됐잖아요. 정치 플레이어로 뛰고 있잖아요. 원장은 민주적인 시스템, 민족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 부인하고 있는 대법원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탄핵당할 충분한 자격과 자질이 있다고도 했는데 당 차원의 탄핵 추진 방침과 관련해서는 재차 신중론을 이어갔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말합니다. 모든 독재는 사법부 파괴에서 시작된다고. 여권은 말합니다. 제왕적 대법원장제, 그게 문제라고. 둘 다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누구로부터 지킬지가 정반대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 목소리가 모여 민심이 됩니다. 공감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